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오늘은 특별히 이태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태현입니다. 네, 박상현 아나운서가 오늘 개인 일정으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태현 아나운서는 감기 안 걸리셨어요? 네, 저는 지금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 요즘 환절기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콜록콜록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침 점심 이 기온차도 심하고요. 자, 건강 관리 신경 더 써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영화 관람이네요. 네, 어제 오전에 윤 전 대통령이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제목의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47일 만에 보인 공개 행보인데요. 이번 영화 관람을 두고 대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음모론 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앙선관위에도 계엄군을 투입했었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사실상 자신의 파면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은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의도가 깔려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요? 예. 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 현장에 해당 영화를 감독한 이영돈 PD와 함께 또 제작을 맡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이 함께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거기에다가 오래전부터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도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영화가 끝난 뒤에 별도의 발언 없이 자리를 뜨긴 했는데요.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행보가 선거 개입 논란으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목소리 나오는 것 같은데 먼저 김문수 후보는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어제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네. 윤 전 대통령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 보러 간 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예. 어떤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선거가 공정하게 돼야 한다라면서 선관위의 선거 관리나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하게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토론회 이후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영화를 보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제가 드릴 말씀이 못 될 것 같다라고 즉답을 피했고요. 예. 단지 윤 전 대통령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는 게 좋은 것 아니겠냐 정도만 의견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당의 입장은 상당히 다른 것 같던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 당과 무관하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개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할 때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고요. 예.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윤 전 대통령은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고 개인 일정에 대해서 코멘트할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선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평가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거든요. 예.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서려는 와중에 이런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면서 이재명의 제1의 선거운동원이냐 예. 차라리 다시 구속해달라라는 등 일부 의원들은 강한 목소리로 절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김문수 후보에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본인의 SNS에다가 글을 올렸는데요.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단호한 절연을 요구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결국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는 건데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매번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냐라면서 부정선거를 믿는다면 민주당은 사흘간, 국민의힘은 하루만 투표하는 거다. 그러면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요.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와 관련해 공식 사과를 했어요. 네,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중단 없이 반성하는 보수로 거듭나겠다면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자 해지의 자세로 책임을 지고 대통령 영부인 문제의 대안을 실천하겠다면서 영부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겠다. 또 영부인에게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 인사에 대한 감시, 감찰 등 모두 3가지를 약속했는데요. 네.
김 위원장이 앞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토론을 제안했었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영부인 문제를 특정 정권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검증하자는 맥락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걸로 보이고요. 예. 김혜경 씨 역시 과거 영부인에 대한 무한 검증의 필요성을 스스로 강조한 바 있다면서 대통령 후보자 부인으로서 마땅히 국민 앞에 검증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 또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진성배 씨 자신의 측근에게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어제 SBS 단독으로 나온 보도에 따르면요. 네.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물품을 받았던 전 씨가 자신의 측근에게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이걸 모두 잃어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 직후에 자신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살던 집을 나와서 은신처를 계속 옮기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들이 모두 없어졌다고 주장을 해온 건데 예.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난 직후에 자신의 측근에게는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같은 선물을 전달한 게 맞다면서 예. 이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받은 거지 만약에 나를 위한 선물이었다면 애초에 받지도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네,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의 행방을 찾고 있는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명품백을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가 교환을 또 했다면서요. 네,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선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안철수 선대위원장이요, 이준석 후보를 만났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직접 만나서 단일화에 좀 응해달라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경기 성남에 있는 가천대학교에서 어제 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는 학식 먹자 이준석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자리를 찾은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요. 안 위원장을 악수로 맞이한 뒤에 이준석 후보는 경영하면 안철수다라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학생들 앞에서 안 위원장을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네, 하지만 자리를 옮겨서 이뤄진 약 20분가량의 독대 자리에서는 네. 단일화에 대해 고민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거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근데 두 사람이 원래 지역구도 같았고요. 그래서 한때 이제 앙숙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어제는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잘 하더라고요. 네, 좀 정치적인 거리감이 줄어든 모습이라고 많은 평가가 나왔는데요. 네. 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정치적 거리감이 줄어든 모습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게다가 이공계 출신 정치인이라는 공통 분모 때문에 최근에 좀 더 가까워진 모습인데요. 그리고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 때문에 안 위원장이 직접 이준석 후보의 유세 일정까지 찾아가면서 잘 모시겠다고 몸을 낮추기까지 했어요. 네. 대선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하는 25일 이전에는 단일화를 성사해야 이 투표용지 후보 이름에 사퇴라고 표기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인 구애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겠다면서 이준석 후보가 무엇을 원하든지 단일화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이 후보가 좋아하는 방법을 많이 배려해서 최선을 다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단일화 관련해서는 잠시 뒤 이제 천하람 상임 선대위원장 나오니까 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요. 이재명 후보는 어제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네, 정치적 재기의 발판이 됐다는 점에서 인천은 이재명 후보에게 좀 더 각별한 곳일 수 있을 텐데요. 부평구 유세에서 인천 시민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시대를 한번 만들어달라라고 외쳤고요. 또 남동구 유세에서도 인천 시민이 된 지 3년쯤 됐는데 인천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다라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 대통령이 되면 내가 사는 동네를 더 잘 챙기지 않겠냐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후보는 어제 유세에서도 방탄 유리를 설치하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유세를 이어갔는데요. 앞서 김문수 후보 등이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야 되겠냐라고 비판한 바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방탄유리를 설치한 게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이냐라면서 목이 찔린 정치인을 두고 장난해서야 되겠냐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후보들은 어디를 찾습니까? 오늘 선거운동 어디서 합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21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합니다. 제주시 동문 로터리에서 제주도민과 만나는 예정을 갖고 있는데요. 예. 제주에서 오전 일정을 마친 뒤에는 경남 양산으로 이동을 하고요. 험지로 꼽히는 부산 경남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중도 통합 메시지를 던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이 이뤄질지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한편 김문수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국민입법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예. 그리고 국회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 방안 등이 담긴 개혁 구상을 발표할 걸로 보이고요. 이후에는 경기 광명과 부천에서 나흘째 수도권 유세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 표심을 노린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 대선 관련해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 관련 발언, 압승 발언 금지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 경계가 강해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두 자릿수 격차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언행 논란과 같이 판세를 뒤집을 만한 변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겼다고 방심하는 순간 그 선거는 지기 시작한다는 게 선거의 철칙이라는 건데요.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선거 캠프 구성원들에게 예상 득표율과 낙승, 압승이라는 언급을 금지한다는 경계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섣부른 낙관론은 투표율 하락을 불러오고 승리에 대한 오만함이 보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하네요. 네. 마지막 소식은 손흥민 선수 관련 소식이네요. 네, 그 토트넘의 호스퍼가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동안 우승컵 없이 15시즌을 달려온 손흥민 선수도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리게 됐는데요. 오늘 새벽에 경기가 열려서 이른 새벽부터 좀 일어나셔서 그래요. 피곤하지만 경기 관람하신 분들, 시청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예. 네,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전반 막판에 터진 브레넌 존슨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1대0 승리를 차지했고요. 예. 결국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요. 예.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 선수는 이날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후반 22분에 교체돼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약 20여 분간 그라운드를 누볐고요. 예. 또 승리에 힘을 보태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승과 좀 지독하게 인연이 없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유로파 리그 우승으로 한을 풀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의 커버 스토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특별 출연한 이태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교보생명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대요. 바로 마음을 읽어주는 교감 능력. 요즘 시대, 요즘 당신에 맞춰 마이데이터로 더 정확하게 보험 생활을 밸런스 있게. 궁금하다면 지금 교감하러 교보로 감.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쉽고 빠른 행사 준비는 잔치꾼 원스톱 행사 서비스 행사 준비는 잔치꾼 아하 잔치꾼으로 행사 준비 끝 쉽고 빠른 행사 준비는 잔치꾼 원스톱 행사 서비스 행사 준비는 잔치꾼 행사 준비할 땐 잔치꾼
잔치꾼.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에드블루 블루 웨일.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에드블루 블루 웨일.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에드블루 블루웨일 금성 ENC.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초혁신 디지털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